여러분 안녕. 자, 오늘 화원 2차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전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이 좀 돼 있는 그런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탄화수소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그 언급이 조금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프린트 공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선생님 제공한 프린트에 보면은 빈 공간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빈 공간은 그 비워두란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필기하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프린터에 있는 빈 공간들이 있다 싶으면은 그 공간들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2차시 수업입니다. 자, 선생님 옆에다가 심화 과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원래 이제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이게 이제 3단원 탄화수소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게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탄화수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알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R이라는 표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아미노산 기억나요? 자, 아미노산의 구조에서 아미노기가 있고 옆에 카르복실기가 있고 그 사이에 탄소가 있고 밑에다가 이제 그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걸 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 R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알킬에 있는 R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는 알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이 AN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탄소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봤을 때, 탄화수 물질을 봤을 때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탄소의 수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얘네는 어근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붙일 때 요 앞쪽 부분이 출발되는 뿌리 지점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표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탄소의 개수가 1개다, 뭐 2개다,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뭐 요 정도만 봅시다. 자, 탄소가 하나 있으면 얘들아 무조건 뭘로 출발하냐면 메타로 출발을 해요. 자, 탄소가 2개다라고 이야기하면 에타라고 하고, 자, 3개이면 프로파, 자, 4개면 뷰타, 5개면 펜타, 6개면 헥사, 7개면 헵타, 8개면 옥타, 9개면 노나, 10개면 데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탄소가 이렇게 있어. 자, 나머지는 다 수소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에타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에타. 에타인데, 자, 여기 보면 AN이 알케인. 그래서 우린 에테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만약에 여기 탄소가 하나가 더 있어. 나머지는 수소고. 그런 경우 이름을 뭐라 그러면 돼? 탄소가 3개니까 뭘로 가? 프로파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프로페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소가 하나 더 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 나머지 당연히 수소고. 얘는 뷰테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명명법이라고 보면 돼.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 탄소의 수만 가지고서 이름을 붙이는 출발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됐어.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이제 어근이라고 했고, 자, 탄소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는 선생님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결합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합수라 그래 놓고 가로에다가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하고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전체 명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요쪽에 해당되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해당될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를 놨는데요. 자, 첫 번째 1번. 자,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야. 자, 단일 결합만 있는 경우에는 얘 끝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은 A, N, E라고 붙입니다. 한국말로 읽을 때는 애인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선생님이 탄화수소를 알케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게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AN이니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탄화수소 물질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알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하고 C하고 이렇게 있고 얘네가 단일 결합으로 돼 있어. 단일 결합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탄소는 최각의 전자가 4개니까 결합물을 화합물을 형성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름 한번 붙일 때 탄소가 몇 개야? 2개. 아, 탄소가 2개니까 어디로 가야 돼? 에타. 이 녀석은 에타로 가야 되는구나. 에다가 결합수를 보게 되니까 탄소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중 삼중 결합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붙여? AN, E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 에테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거. 자, C가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나머지는 다 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름 한번 붙여보자. 탄소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탄소의 수가 3개면 뭘로 가라? 프로파로 가라. 그럼 프로파니까 프로파가 되겠죠. 그죠? 거기다가 얘네가 전부 다 단일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끝에다 뭘 붙인다? AN을 붙인다. 그럼 여기다가 ANE를 붙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프로페인이 되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2가지를 조금 정리할 건데 이게 이름을 붙이는 걸 제외하고 어떤 걸 붙일 거냐면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화학식을 표현할 때 기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탄화수소이고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란 뜻이야. 그러면 자, 탄소가 N개가 있을 때 수소가 과연 몇 개가 존재할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ANE 형태에서는 탄소가 N개이다 라고 하면 H는 2N 플러스 2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에테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돼? C가 2개야. 그럼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H는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되겠지. 그지? 2N 플러스 2니까. 실제로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프로페인 봅시다. 자, 프로페인을 보면 C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네. C가 3개면은 여기다 한번 넣어봤을 때 H는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H는 8개인데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혹은 어떤 뭐 자료를 읽을 때 해석하고 탄소의 개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H의 개수를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이제 우리가 2중, 3중도 볼 건데 이제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 노란 펜으로 쓸게요. 얘들아, 이 반응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뭐랑 같이 연결을 해야 되냐면 안정성이랑 연결을 해야 돼. 자, 반응성과 안정성은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안정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근데 불안정해.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반응을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안정성과 반응성, 안정한 물질일수록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고 불안정한 물질일수록 반응성이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알케인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정성이 높다는 이야기는 반응성이 어떻다는 뜻이야?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한번 옆에서 이제 수식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반응식으로 자, 이렇게 에테인이 있습니다. 자, 에테인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얘를 반응을 걸기 위해서 뭐 H2의 반응을 건다라고 해볼게. H2를 집어넣게 되면 자, 어떤 생성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고민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얘는 지금 알케인이네. 알케인은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했어?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반응이 갈까, 안 갈까? 이 반응이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범위를 좀 제한을 해볼게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제 화학 반응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그럼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어떤 반응이냐면 첨가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거가 된다. 세 번째는 치환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정 과정에서의 반응성을 이야기할 때는 무슨 반응만 이야기하냐면 첨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가 첨가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실제로 얘는 들어갈 데가 없다고. 전부 다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단일 결합 상태를 정리를 했어요, 알케인을. 자, 이어서 선생님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두 번째, 결합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다. 자,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어미로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다가 뭘 붙여주면 되냐면 ENE를 붙여주면 돼요. 자, 한국말로 쓰면 얘네는 N이 됩니다. 아,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면 얘네는 끝에다가 어미로 ENE를 붙여주는구나. 그리고 읽을 때는 N이라고 읽으면 되는구나. 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를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될까? 알까지야 탄화소니까. 자, 그럼 여기다 알크에다가 ENE를 붙이면 되겠죠. 뭐라고 읽으면 돼? 알켄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알켄이 뭘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중결합을 탄소 간에 이중결합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흐름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봐서 자, 이렇게 있는 녀석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탄소가 몇 개야? 이름을 붙이려면 일단 탄소를 먼저 봐야 되겠네. 탄소가 몇 개? 두 개. 탄소가 두 개니까 뭘로 가야 돼? 타로 가야 되겠네. 그치? 그다음 탄소 간에 지금 얘네가 무슨 결합이야? 이중결합이지. 이중결합이니까 뒤에다 뭘 붙여? ENE를 붙이면 되겠네. 얘 이름은 에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자, 이번엔 탄소가 3개인데 여기 이중결합이 걸려 있어. 자, 탄소의 원자가는 4니까 결합수를 맞춥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이름 붙일 때 먼저 탄소의 개수를 봐라. 탄소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럼 뭘로 가야 돼? 프로파로 가야 되겠네. 자, 프로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는 단일 결합도 있지만 뭐가 있어? 이중결합이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이야.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어미에다가 뭐가 들어가? ENE가 들어가겠죠. 그럼 얘 이름이 뭐가 돼야 돼? 프로펜이 되는 겁니다. 이름 붙이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형 볼 건데, 자, 기본형. 자, 기본형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가 C가 N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H는 몇 개가 있을까에 대한 건데,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알켄, 그러니까 에텐을 보게 되면 에텐에서 우리가 초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냐면 얘를 에테인이라고 한번 보자고. 에테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H가 붙어있고 여기에 H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얘가 이중결합이 걸리기 위해서는 결합이 하나씩 날아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걸린다는 이야기니까. 해서 결국은 이중결합이 하나가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소가 몇 개가 빠져나가는 거야? 2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케인의 형태에서 이중결합이 하나 있을 때 H가 2개가 빠져나가는구나. 알케인의 기본 형태는 C가 N개일 때 H가 EN 플러스 2개였다고. 그럼 여기서 2개를 날리니까 H가 몇 개가 돼야 돼? EN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중결합이 하나 더 생기고 또 하나 더 생기면 2개씩 더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중결합이 하나씩 더 걸릴 때마다 수소가 2개씩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있을 때를 우리는 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형태의 폼은 C의 N일 때 H의 EN개가 된다. 입니다. 자, 반응성 보겠습니다. 자, 반응성은 뭐랑 반드시 연결을 해라? 안정성과 연결을 해라.
자, 안정성과 반응성은 일종의 이제 어떤 상극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가 안정하면 얘는 반응성이 없는 거고, 얘가 불안정하면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때 반응성 우리가 어떤 반응을 봐라? 첨가 반응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옆에다가 얘들아, 자, CC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고, 여기 H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알켄입니다. 에텐이고요.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H2를 집어넣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H2를 집어넣었을 때 과연 이 반응은 갈까 안 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첨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반응을 하겠죠.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여기는 H가 양쪽에 달라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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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알케인의 형태가 된다는 뜻이야. 얘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알케인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얘는 안정성은 낮다라고 보고요. 반응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면은 반응이 가버리는 거야. 자, 해서 지금 알켄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중결합이 있는 형태 볼게요. 자, 이게 굉장히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이제 알카인까지 가게 되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삼중결합이 있을 때입니다. 자, 삼중결합에다가 끝에다가 뭘 붙이냐면 YNE를 붙여요. 자, YNE는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쓰냐면 아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알크에다가 YNE, 알카인이 되겠죠. 이렇게. 자, 삼중결합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가장 간단한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자, 이름 붙여보자. 탄소가 몇 개야? 2개. 에타. 에다가 삼중결합이 있으니까 단일결합일 땐 ANE, 이중결합일 땐 ENE, 삼중결합일 땐 YNE를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이름이 뭐가 된다? 에타인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삼중결합이 있고 여기 단일결합에 탄소가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자, 결합수 4개, 결합수 4개. 자, 결합수 4개가 돼야 되겠네. 탄소의 수가 3개니까 몰루가 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니까 YNE를 붙이면 되겠네요. 이름은 뭐다? 타인이 되겠죠. 예, 아주 간단하죠. 뭐 탄소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 정리했던 그 이름을 붙여주면 어근에다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얘도 기본형 이제 유추할 수 있어 우리가. 자, 기본형을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C가 N개야. 자, 여러분 이중결합이 있다가 이게 삼중결합으로 바뀌었어.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단일결합에서 이중결합이 된 거랑 같은 개념이 되겠지. 그지? 이 결합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수소 2개가 빠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알켄에서 수소 2개를 빼낸 상태가 알카인이 되는 거지. 물론 전제는 뭐다? 삼중결합이든 이중결합이든 하나씩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기본폼이에요. 그럼 얘는 H가 이 N개가 알켄의 기본형이었는데 알카인의 경우에는 여기서 결합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수소가 몇 개 빠져야 돼? 2개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알카인의 기본 형태는 C의 N개, H의 EN-2개가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삼중결합이 하나가 들어가 있대. 근데 탄소가 10개래. 탄소가 10개다라고 이야기하면 H는 몇 개가 돼야 되겠어? EN-2니까 20개에서 몇 개를 빼? 2개를 빼. 그럼 몇 개가 돼? 18개가 되겠지. 이름은 뭐가 될까? 탄소가 10개니까 데카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삼중결합에 있으니까 YNE를 붙여서 데카인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반응성과 안정성을 봐야 되겠네요. 자, 반응성과 안정성을 보게 되면 똑같이 단일결합 상태가 안정한 상태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중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2중, 3중이 있으면 무조건 어떨 수밖에 없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정성은 떨어진다.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반응성은 어떻다?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간단한 걸 내보자고. 자, H. 자, 타인에다가 H2 반응을 걸게 되면 얘들아 어떻게 돼? 다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각각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붙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이중결합이 될 것이고, 자, H가 원래 하나가 있던 상태에서 하나가 더 붙어서 두 개가 돼야 되겠죠. H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 상태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이거 어떤 형태야? 알켄 형태지. 그럼 역시 불안정하겠죠. 그럼 반응이 가야 되는 거야. 자, 역시 여기서 또 뭘 붙일 수 있어? H2를 또 붙일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H2가 또 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야 돼? 이런 에테인, 알케인의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야? 아주 안정하니까 더 이상의 첨가 반응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카테고리 3번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내용은 카테고리 3번에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기본 형태와 그 다음에 반응성, 첨가 반응에 대한 것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오른쪽 정리, 이제 여러분 프린트 중간 부분에 별표를 쳤는데, 자, 다중결합. 자, 다중결합이 존재할 때 첨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자, 다중결합의 반대말은 단일 결합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2중이나 3중 결합이 하나라도 있을 때야 그 경우에는 첨가 반응이 간다. 근데 다중결합이 없으면 첨가 반응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별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선생님이 이 가로에다가 보면 파이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이제 파이라고 있는 건데, 파이 결합은 우리가 결합의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중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3단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뭐 지금 해도 되는데 지금 이외에 좀 할 게 좀 많으니까 이건 선생님 3단원에서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파이 결합과 그다음에 단일 시그마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 두 번째 카테고리까지 정리가 됐고, 자, 세 번째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자, 수업이 좀 지루하면 얘들아 배속을 올려놓고 들어도 돼. 2배속으로 해서 들어도 말이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2배속으로 해서 놓고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선생님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 포화와 불포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포화라는 거는 꽉 차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불포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채워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야. 해서 당연히 용어만으로도 우리가 이건 첨가 반응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무슨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얘는 단일 결합만 있는 거야. 불포화는 당연히 다중결합만 다중결합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해서 선생님 여기 이제 테이블을 간단하게 했는데, 자, 다중결합이 있으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자, 불안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반응성이 크다, 작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단일결합은 어떤 상태이다? 안정한 상태이다. 자, 안정한 상태이니까 얘네는 반응성이 크다, 작다? 당연히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지? 자, 반응성이 크다, 작다에 대한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이제 참고라고 해놨고 소고기하고 이제 고등어를 갖다 놨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너네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나 혹시 뭐 포화 지방산 이런 얘기 들어봤니? 그러니까 어느 게 몸에 좋은 거라 그랬어?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훨씬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고등어, 오메가3 이런 것들이거든.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기름이야. 자, 하나의 기름은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의 기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당연히 얘는 어떤 상태다? 포화 상태다. 자, 이건 기름이라고 얘기했죠. 기름입니다.
기름은 여러분 무극성 물질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탄화수소는 다 무극성이야. 자, 그러면 얘는 불포화 상태야. 우리가 이제 그 고기를 막 먹었다 치자. 자, 소고기를 막 한우를 마블링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막 먹었어. 막 먹으면 그 소고기가 이런 형태거든. 그럼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제 막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 혈관도 막 돌아다니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혈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피가 도는 곳인데 피는 뭘로 돼 있냐면 물로 돼 있어. 물은 뭐야? 극성이죠, 그죠? 그럼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러니까 이 포화 지방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일부는 흡수가 되지만 자,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다 어느 순간에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물이 있으니까 물이죠, 물 들어오게 되면 얘네가 반응성이 커. 첨가 반응할 거야. 또 한쪽에다가 H를 붙이고 또 한쪽에다 OH를 붙여버려. 마찬가지로 한쪽에다 H를 붙여버리고 이쪽에다 OH를 붙여버려. 자, 여기 H 붙이고 이쪽에다가 OH를 붙여버린다고. 그러면 이런 OH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극성 작용기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몸에서 다 녹아서 흡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어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몸에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먹는 걸 좀 최소화를 하고 뭐 고등어나 뭐 오리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드시는 게 건강에 조금 좋다고 하니까 좀 알고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소고기는 포화지방산이고 고등어는 불포화지방산이다. 이 정도로 해서 포화 불포화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됐고 4페이지 볼게요. 자, 4페이지에는 이제 고리형 화합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리형 화합물들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건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결합수에 대한 것과 세 번째 포화 불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노란 색깔로 막 강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안정성과 반응성이에요. 그럼 여기 안정성과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반응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화학 반응, 특히 이제 유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반응성이 전부 다야. 유기 이제 화학 반응에서. 그래서 얼마나 안정한 물질이고 얼마나 안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반응성이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은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자,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도 안정성과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카테고리는 자, 사슬 그리고 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슬과 이제 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슬은 그냥 우리가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 쭉 길게 있는 체인이라고 그러고 고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서클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이클릭하다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봤던 게 사슬형 구조야. 그러니까 고리형 구조는 뭐냐면 시작 있잖아.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 탄소 1번 시작. 그러면 탄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5번 되고 6번 되고 막 7개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여기 탄소 7개. 그다음에 다시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순환 구조로 돼 있는 게 고리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에다 포인트를 두면 돼? 고리형 구조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되겠죠. 왜? 사슬형은 지금까지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할 내용은 고리형 탄소 화합물이구나. 고리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름을 붙일 때 얘들아 앞에다 이것만 붙이면 돼. 사이클로만 붙이면 돼. 만약에 탄소가 3개 있는데 사이클릭 구조다. 그럼 뭐라고 보면 돼? 사이클로 프로페인. 탄소가 5개 있는데 순환계 구조이다. 그럼 사이클로 펜테인.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클릭 구조들을 우리가 천천히 몇 개를 살펴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들 선생님이 5개를 갖다 놨어요. 자, 이 녀석 탄소가 3개니까 게다가 순환계 구조니까 사이클로 프로페인 이 되겠네. 이제 자, 그다음에 하나 두 개는 얘들아 그 메테인이나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을 가질 수가 없지. 그 생겨 먹은 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3개는 돼야 돼. 고리 형태를 만들려면. 자, 이렇게 되면 사이클로 얘는 뷰테인이 될 것이고. 자, 선생님 이렇게 약식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 사이클로 펜테인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얘는 사이클로 헥세인이 될 것이고, 자, 하나만 더 합시다. 이렇게 되면 사이클로 헵테인이 되겠죠. 그죠? 3개, 4개, 5개, 6개, 7개. 자, 얘들아, 여기서는 선생님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시작할 때 4번째 카테고리에서 안정성과 반응성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불포와 포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럼 고리 형태에서는 과연 뭘로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안정성을 판단을 뭘로 할 거냐면 얘들아, 자, 여기 C하고 C하고 C 사이의 결합 각도를 볼 거야. C, C, C로 할게요. 여기든 상관없어요. 자, 이 결합 각도가 여기가 몇 도가 나오냐면 거의 60도가 나와요. 자, 사이클로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도가 나오냐면 90도가 나와. 자, 사이클로펜테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8도가 나와요. 자,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 결합 각도가 몇 도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109.5도가 나옵니다. 어때? 점점점 결합 각도가 커지고 있지. 60, 90, 108, 109.5. 그러면 사이클로헵테인에서는 결합 각도가 더 커져야 되겠다. 그지?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합 각도가 어디로 가냐면 얘도 109.5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탄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나머지 2개는 탄소랑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결합수가 4개니까, 여기는 수소랑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그지? 여기 마찬가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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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 다 마찬가지야. 수소, 수소, 수소. 그러면 이 탄소하고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각을 본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전자들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자의 묶음이잖아. 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전자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안정한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결합 각도가 벌어질수록 얘네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안정한 거야. 결합 각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이 전자쌍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 그런다고 한도 끝도 없이 얘네가 180도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탄소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소 4개의 전자쌍이 있어야 되니까 이 4개의 전자쌍이 공간적으로 배치가 됐을 때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가 이게 109.5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억지로 3개의 삼각형을 만들려고 딱 막아놓으니까 이게 뭐가 걸려? 이게 이제 스트레인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각도에 의한 그러니까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09.5도, 109.5도, 사이클로 옥테인, 사이클로 노네인, 사이클로 데케인, 도데케인 가면 전부 다 109.5도일 거라고. 그러니까 109.5도가 구현이 되면 얘네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는 뜻이야. 안정하니까 반응성이 어떻겠어? 떨어지겠죠. 그죠? 역시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에 대한 이야기야? 첨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야. 자, 여기 볼까? 자, 여기는 결합각도가 이상적 결합각도가 안 나왔어. 60, 90, 108이니까. 물론 얘는 안정하지. 뭐 거의 차이 안 나니까. 그래도 완전히 안정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불안정합니다 라고 보면 돼. 자,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반응성이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역시 첨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탄화수소에서 우리가 안정성과 반응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선생님이 지금 2가지를 알려준 거야. 사이클릭 구조에서는 결합각도로, 그 다음 포화 불포화에서는 그러니까 파이결합이 있냐 없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응성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사이클로 프로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H 있을 것이고, 같은 식으로 H2를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어떻게 첨가가 돼야 안 돼? 되겠지. 불안정하니까. 자, 어떻게? 이 불안정의 요인이 뭐냐면 이 결합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합각을 안정한 상태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합을 끊어버리겠다는 뜻이야. 이 고리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리가 열려가지고 이게 H가 붙고 이게 H가 붙어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초기에는 고리 형태였다가 첨가 반응이 진행이 되고 나면 사슬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각도가 안정한 상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 첨가 반응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사이클릭 구조에서는 뭐 고리 열린 반응입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고리가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첨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됐고. 자, 일반 폼을, 여기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에다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 일반 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반형 구조를 보게 되면 C하고 H 역시 봐야 되겠지. 자, C가 N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얘는 몇 개가 될까? 세보면 되겠지. C가 3개 있을 때 H가 몇 개야? 6개죠. 이거 고리가 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니까. 그러면 6개. 그러면 C가 3개일 때 6개. C가 4개이면 H는 몇 개야? 2, 4, 6, 8. C가 5개 있으면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폼은 C가 N개일 때 H가 뭐가 하면 돼? 2, N이 되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사이클릭 구조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일반 폼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 시간에 사실은 벤젠까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수업을 30분을 넘기면 온라인 수업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선생님이 강의를 3개씩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어서 3차시 강의가 있으니까 아직 힘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이어서 3차시 강의도 듣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시에는 탄소화물의 심화 과정, 마지막 과정, 벤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